안녕. 오늘은 우리가 화학의 1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 화학은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 화학을 통해서 결국은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 왔고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한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해보고자 해. 그래서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 자, 인류가 처음 탄생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산업혁명이라는 걸 겪게 된 거야.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문화가 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인구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가장 크게 의, 식, 주라고 하는 형태의 세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씩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 중에 첫 번째, 먹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그래서 식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걸 확인을 해보고자 해. 식량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된 인구가 모여서 서로 먹고 살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충분히 필요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의 열매는 또는 우리가 가서 채취할 수 있는 식물의 열매는 또는 얻을 수 있는 고기의 형태는 한계가 있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식물을 키워도 더 많은 열매를 얻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 식물이 열매를 얻는 데는 어떤 원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을 했네. 그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질소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 중요한 건 이 질소라고 하는 건 얻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지. 왜냐하면 공기의 약 78%가 질소거든. 근데 이러한 질소가 안타깝게도 너무 반응성이 적어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질소를 이용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은 되게 어려웠어.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네. 바로 하버. 그래서 하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씨 보소. 보슈법.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세 분자의 수소를 만나 두 분자의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반응성이 작은 질소가 반응을 하도록 하기에는 그냥 반응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주어야 했어. 그것이 바로 온도를 높여서 고온, 압력을 높여서 고압. 그리고 여기에 그냥은 쉽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반응을 시켜주어서 암모니아 비료, 즉 질소 비료를 만들고 이 질소 비료를 우리가 희석을 해서 직접 논이나 밭에 뿌려주기 시작을 했지. 그러다 보니 식량의 열매는 늘어나나 그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얻을 수는 없었어. 왜? 해충이 늘었거든. 그래서 제초제와 살충제라고 하는 것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더 넓은 공간을 농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재련이 되었잖아. 그래서 금속의 재련을 이용해서 이 식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통해 이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두 번째, 식량만 문제는 아니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어야 하므로 바로 우리가 선택이 된 것은 의류의 문제였어. 이러한 의류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천연의 상태, 즉 천연의 섬유를 얻어서 천연 섬유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식물의 목화에서 찾아낸 면이라거나 견이라거나 모라고 하는 형태로 천연 섬유를 찾았는데, 천연 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흡습성이 좋아서 몸의 상태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특징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만큼 천연에서 얻어서 우리가 만들다 보니 단단하거나 질기지 못했고, 그 재료를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네.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질기고 단단하고 또한 가볍고 재료를 얻기가 쉬워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물론 천연 섬유의 장점인 흡습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과 열에 약하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다. 합성 섬유는 그러면 원료를 무엇으로부터 얻었느냐? 바로 원료는 화석 연료로부터 원료를 얻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 첫 번째 만들었던 최초의 합성 섬유, 바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론에 해당하는 단위 물질이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사이의 화학 결합이 아마이드 결합이다 라고 해서 나일론은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기 시작을 하지. 최초의 합성 섬유야. 또한 폴리아마이드 외에 현재 많이 사용하는 합성 섬유에는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아크릴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 등이 있어서 현재 우리의 의류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을 택을 살짝 열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지. 자, 천연 섬유에 여러 가지 색을 입히기 위해 천연 염료를 썼다면, 지금은 합성 염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더 다양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무늬를 입히고 색을 입히는 그러한 섬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복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합성 섬유가 나일론이었다면 최초의 합성 염료를 우리는 모브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된다. 세 번째, 주거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보자. 산업이 발달하자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튼튼하게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했고, 또 다양한 다리나 육교, 댐 등을 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주어야 했네. 그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물질이야. 자,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잖아. 시멘트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원료로 하고 있는 아이지. 이러한 시멘트에다가 누구를 섞느냐? 자갈이나 모래를 섞으면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콘크리트에 내가 철의 재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철근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철근 콘크리트가 되고,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자, 건물을 요즘에는 뭐 100층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단단히 올릴 수 있는 특징의 물질이 되는 거다라고 해줄 수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인 의, 식, 주에 해당하는 이 문제들을 화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찾아내고 그 화합물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물질들 외에 우리가 또 다른 물질로 탄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탄소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